뭐 시민 참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우리 선생님 수업하는 방식은 거의 모의고사 너희들이 딱 지문 만주했을 때 이렇게 풀면 돼 정도로 항상 하거든.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라고 그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선지만 한번 대충 보는 거야. 외우고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 이 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아마도. 그치? 두 번째,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항상 한 문제씩 나오는 일치 불일치 문제야. 그래서 표시하면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기억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억 한번 찾아보자. 선생님, 내가 이런 걸 잘 못 찾아. 이런 것만 찾았어도. 시민 참여. 대단하다. 나보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기에 A의 입장에서 윗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네. 시민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 그러니까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그걸 반대하는 학자들이 되겠네. 시민들이 민주시민적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는 활성화하게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회의 안정을 해쳐 공익을 저해야 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한 문장 정도는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었지, 그렇지? 보기에서 보자.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보자, 차분하게.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된 이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참여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민주적인 사회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일정한 시민적 자질이 요구된다고 보았어. 이러한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그래서 자질 첫 번째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 두 번째가 뭐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 신념이 있는데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는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우리 민주주의 사회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봐. 우리는 시민적 자질이 있니? 너희는 있니?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같은 거 있니? 민주주의는 이래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시민참여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야. 괜찮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참여에 관해 기본적인 가정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분류되는 루스와 밀이 있대. 우리 이거는 사회문화 지문이지만 인문예술 지문과도 일맥상통하거든. 그게 뭐냐면 철학 지문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거야. 철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잠깐 짚고 넘어가자. 우리 철학 지문. 철학 지문 읽을 때 가장 핵심을 두고 읽어야 되는 방향성이 뭐냐면 아까 법 지문은 좀 달랐어. 철학 지문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우냐면 예전에 해가 뜨고 지고 사람은 죽고 살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죽고 살고 자연은 이제 막 계속 돌아가고 그런데 사람은 왜 죽니? 사람은 왜 저 동물들과 다를까? 태양은 왜 뜰까? 달은 또 왜 뜰까? 별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뭐를 해?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드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해. 이런 현상은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알겠지? 그러면 이 철학은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도 만들고 이 개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사회문화 여기가 왜 비슷하냐?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거 원래 없었던 거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 이건 원래 이런 거야.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능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있어 없어? 정답이 없어. 왜냐면 그때는 몰랐잖아. 몰랐잖아. 정답이 없어. 그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주장하겠지.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둘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차이점이 있어서 대비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보통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이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지문을 똑같이 읽으면 해결이 안 나. 항상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루소와 밀이 있네. 그럼 사람 이름 체크하면서 읽어야겠지.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 루소에게 참여는 의사결정에 참여를 의미해서 이거는 루소가 정의한 거야. 의사결정하는데 참여야. 루소에 따르면 루소의 말이야 이건. 인간은 공통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다들 공통이익을 추구하려고 해.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자 하에서 시민은 단지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따라서 루소는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민 각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자 하에서 제한된 참여가 아니라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대의제보다는 뭐를 중요시했다?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는 뭐야? 그건 알고 있지. 나 대신에 누구를 뽑는 거야? 의사결정을 대신해줄 대통령을 뽑는 걸 대의제라고 하잖아. 나 대신에 이 지역을 대표해줄 국회의원을 뽑고 나 대신에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루소는 얘기하고 있어. 그렇게 써 있어.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어. 괜찮니? 그러니까 직접 내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 민주주의 나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시민 참여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 루소는 참여 과정에서 책임 있고 개별적인 사회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개별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욱 받게 되어 공공 영역과 사적 사이에 갈등을 느끼지 않을 거야.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은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느냐 사적 영역 내 거를 더 중요시하느냐인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갈등 느끼지 않게 만들 수 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누구의 주장? 루소의 주장이야. 한편 이거 중요한 담화 표지네. 뭐야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아? 차이점이 나올 것 같아. 그치? 이런 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겠지. 밀은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약간의 공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통치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형태라고 보았다. 시민 참여 자체가 유익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국가 주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공통점이네. 다 참여해야 돼. 직접 민주주의. 다 하는 게 좋아. 좋아. 그게 이상적이긴 해.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야. 규모가 커지면. 이런 경우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는 결국은 뭐가 된다? 대의제가 되더라. 알겠지? 루소와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되겠네. 교육적 효과 강조했어.
밀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이나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의 중요한 요건이고 똑같아. 둘 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부든 1차적인 과제는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계몽시켜. 깨닫게 해야 돼. 사람들.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은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하여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 밀은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중앙 단위에서보다 지방 수준에서 더 크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그러니까 중앙, 대한민국 있지만 전라도, 뭐 더 작게 가면 여수, 이런 지역끼리도 잘 살 수 있어야 돼. 잘 이제 자기들끼리 법도 만들고. 여수시에서 법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하니? 시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해. 그러니까 여수시만의 법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 이번에 지방선거 하잖아. 6월에. 지방선거 할 때 누구 뽑아? 시장도 뽑고. 우리 시에서 의원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처럼 시의원도 뽑지. 이 지방자치야.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지방적 수준에서 보통 다루어지며 지방사회를 위해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될 기회 역시 지방적 수준에서 부여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방사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훨씬 더 커. 한번 해보는 게, 내가 참여했을 때 너희 학교 정도면 니네 의견이 되게 크잖아. 여수시 정도 되면 그거보다 훨씬 작아지지. 아니, 내가 이게 참여해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점점 국가 단위에선 더 심하고. 근데 이제 작아질수록 내가 참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효용감도 커지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미래 주장이야 그냥. 밀은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통해 더 큰 규모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 만일 개인에게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보통선거와 참여는 소용없을 거라고 주장했어. 시민참여에 대한 루소와 미래 관점은 참여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여 현대사회의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졌어.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발전 과정이 통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이런 거는 좀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통시적, 시간순으로 과거부터 쭉 오는 걸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그래요. 가끔 선지에 나오는 단어인데 모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이에 대해 대표적인 이론가로 페이먼트와 바버가 있더라. 그래서 또 체크해 놓자. 페이먼트 있고 바버가 있어. 페이먼트는 페이트먼은 현대사회의 삶과의 다양한 영역으로서 표출되는 집단적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이 참여라고 보았고, 그래서 페이트먼은 이 참여를 어떻게 봤어? 요 방법이 곧 참여야. 페이트먼의 주장이야 이거는. 아까의 참여의 정의와 다르지, 그치? 위에 보면 루스에게 참여는 이래. 근데 페이트만의 참여는 완전 다른 이야기야. 참여를 주로 선거에서 투표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여는 대의제에서는 투표밖에 없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더라. 페이트만에 따르면 대의제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제도더라. 실제로 참여는 선거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면 안 돼. 개인의 삶의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과정이어야만 해. 항상 참여할 수 있어야 돼. 페이트만의 참여 주체인 시민이 직장, 학교, 행정, 환경 등에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민주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라는 거는 메커니즘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주장하였다.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 페이트먼은 참여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참여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 있대. 너무 여기저기서 막 들쭉날쭉하고 막 반대하고 이러면. 이게 근데 자체가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제 안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역시나 뭐를 중요시하고 있어?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네. 공통점이네. 교육해야 돼. 바버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민주주의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라고 규정했고, 약한 민주주의가 뭐야?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약한 민주주의라고. 누가 그냥 설명한 거야? 바버가 한 거야, 이거는. 남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대의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대의제가 법적으로 선거권에서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제외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해서 대의제를 한계점이 분명한 제도로 이야기하고 있어.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 법적인으로는 대의제가 평등해 보여. 우리 다 한 표씩 투표할 수 있잖아. 평등하지. 근데 그게 과연 진짜로 평등하냐 이거야. 부자도 한 표, 가난한 사람도 한 표. 이런 것들이 진짜로 평등한가? 바버에 따르면 참여민주주의는 시민교육으로 굳건해지며 역시나 뭐를 중요시하고 있어? 교육 중요시하고 있어. 민주적 시민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한다. 한편 바버는 참여민주주의가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은 아니래. 그보다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근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거 한번 이해해 보자. 자, 기본적으로 대의제라는 건 대통령, 국회의원,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구조지. 이런 구조거든. 피라미드 구조야.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소수가 실수하는 것, 다수가 실수하는 것, 다수가 소수를 잘못 뽑을 수도 있고 소수가 지배를 하면서 다수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를 할 수도 있어. 뭐가 더 크다? 실수의 확률이? 이게 더 크더라. 그치? 실수보다 다수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다 라고 근거해서 주장하였다. 실수의 크기가 얘네가 더 크다. 또한 그들 개인 간의 의견 불일치는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협력을 통해 공적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어. 그래서 이 개인의 모두의 능력치를 다 대단하다고 본다기보다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 그러니까 얘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다수가 우리를 스스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수가 훨씬 적을 것이다. 다수의 결정이 그래도 나쁠 확률이 더 적다. 괜찮니? 이렇게 되겠네. 1번부터 한번 보자. 가장 적절한 것 좀 빠르게 하고 맞는 것만 하고 끝낼게. 4번이 되겠네. 특정 정치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어떻게 살펴보고 있어?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네.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지. 몇 다시 몇 번? 1-4번. 이런 게 보이면 가볍게 체크는 꼭 해두고 해버려. 그래서 시간순으로 쭉 가는 걸 뭐라고 해? 통시적이라고 하지. 자,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그랬어. 1번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민적 자질에는 정치 문제에 관한 지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네. 2-1번.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 요거 적절하네. 답은 2번이 되겠고, 루소와 바버는 데이제가 개인의 정치적 의지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데이제와 개인의 자유가 동시에 따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네. 루소와 바버네. 자, 루소는 데이제를 찬성했어, 반대했어? 기본적으로 루소는 데이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몇 다시 몇 번? 2-2번. 그치? 애초에 그냥 틀려버렸어. 루소 때문에. 자, 3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기억이 뭐였지? 시민참여. 기억에 대해 루소는 시민참여의 교육적 효과로 개별 시민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갈등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적 효과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 있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갈등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3-1번.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 갈등 영역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틀렸네. 3-2번. 기억에 대해 밀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네. 여기 이렇게 두 줄을 보면 3-2번 바로 적절한 거 찾았네. 어렵지 않네. 답 이렇게 찾고 3, 4, 5번도 꼭 해봐야 돼. 알겠지? 자, 4번 한번 보자. 시민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은 시민참여는 활성화되기 어렵대. 오히려 이건 안 좋은 거래. 얘네들은 구제불능이야. 또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의 복잡화 및 조직의 규모의 확대와 같은 20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를 고려하면 선거에서의 투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시민참여는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워진 독일의 최초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주의는 막 사람들 그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걸 전체주의라고 그래. 알겠지? 그럼 전체주의에서는 전체를 위해서 한 명이 희생하는 거 좋다고 봐, 나쁘다고 봐? 이거 좋다고 봐. 알겠지? 전체주의에서는. 과다한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민주주의 참여로 인해서 생겼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를 훨씬 제한하는 국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지. A라는 입장은. 자, 참여가 꼭 교육이 된다.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례를 봤을 때. 1번부터 한번 보자. A의 입장에서 이거를 평가해야 돼. 사회의 복잡화 및 조직 규모의 확대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면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주장은 현대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보자. 이 사람의 입장이 맞는지도 일단 먼저 봐야 되고 1번 그럼 맞네 고려해야 되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참여 회의적이라고 되어 있어. 1번 괜찮네. 이것만 봐도 충분히 괜찮네. 2번 독일 최초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된 사례를 통해 여기에 있지. 2번
시민 참여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페이먼트의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어떻게 돼버렸어? 전체주의 돼서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요 2번의 근거네. 3번 한번 보자. 이거 충분히 맞네.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정치 공동체에 의존하는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바보의 주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야 이거? 답 3번이네. 바보의 주장 자체가 틀렸지. 데이지는 시민의 정치적 의지를 위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정치를 약한 민주주의라고 규정을 했지 약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니? 바보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강한 민주주의. 한번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강한 민주주의. 그래서 애초에 뭐가 틀렸다? 바보의 주장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근거를 찾아서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2개 복습하고